케이콘 콘서트하고 할 때 저희는 뒤에서 만두를 구웠습니다. 화려한 콘서트 뒤에서는 만두를 구웠다. 비비고 브랜드는 비빔 플러스 고우입니다. 그 하모니와 조화로움을 설명하거든요. 비빔 이 철학에 또 고우, 세계로 나가는 한식의 세계화라는 컨셉이 잘 녹아들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K푸드 브랜드가 됐죠. 역동적인 에너지에 상상력, 창의적이고 풍부한 것들이 만나니까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끼고 K푸드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저는 F&B 30년간 상품기획과 마케팅을 해온 이주은입니다. 다양한 기업들의 브랜드 컨설팅과 상품기획 로드맵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팔리는 기획, 살아남는 브랜드라는 책의 저자로서 활동을 하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했던 제품들은 비비고라든가 백설, 햇반 이런 브랜드인데요. 그중에서 좀 기억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햇반 컵반의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햇반 컵반은 노량진의 공시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 출발은 그런 것이었고요. 컵밥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햇반 브랜드로 붙여서 햇반 컵반으로 브랜딩을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노량진에 가서 그 공시생들이 먹는 것들을 보기도 했고 메뉴 개발도 좀 많은 아이디어를 냈었고요.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에 광고를 찍을 때 손호준 배우를 써서 광고 촬영을 했었는데요. 햇반 컵반이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 제품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놓이다, 햇반이 놓이다 이런 카피로 진행을 했었는데 손호준 배우가 이렇게 미역국을 막 열심히 후루룩 먹고 있는데 광고에서 뒤에서 이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광고를 찍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젊은 대학생들은 뭘 먹을 때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뒤늦게 그걸 깨닫고 제가 광고를 좀 바꿨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박보검 배우를 써서 찍었는데요. 그 학생들이 원하는 워너비죠. 독립을 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식탁을 만드는 가정식 전문 1인 식당이다. 이런 컨셉을 집어넣었는데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고 소비자들은 그 광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광고라는 거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듣고 싶은 얘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고 그 광고가 나가고 나서는 월 매출 50억이 넘는 큰 매출 성과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브랜드 다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인데요. 일단 백설은 70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죠. 백설 브랜드의 핵심은 헤리티지입니다. 역사성. 어머니 세대부터 또 지금 세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브랜드인데요. 백설이 하얀 눈이잖아요. 하얀 눈이 쌓이듯이 맛이 쌓인다. 이런 광고를 진행했었습니다. 과거의 세대에서 현재 세대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그 브랜드의 본질적인 헤리티지를 얘기했더니 굉장히 소비자의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햇반인데요. 밥보다 맛있는 밥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실제로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 햇반이 집에서 만든 밥보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더 맛있습니다. 브랜드의 본질이 밥보다 맛있는 밥이라고 명확하게 컨셉이 정의되다 보니까 오래도록 사랑받는 대표 브랜드가 된 거죠. 비비고 브랜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비빔 플러스 고우입니다. 그러니까 비빔이라는 거는 야채와 고기가 잘 비벼져 있다. 그다음에 비빔밥. 그 하모니와 조화로움을 설명하거든요. 그 브랜드의 고우, 세계로 나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빔, 이 철학에 또 고우, 세계로 나가는 한식의 세계화라는 컨셉이 잘 녹아들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K푸드 브랜드가 됐죠. 세 브랜드 모두 각각의 브랜드의 본질에 대해서 깊은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굉장히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브랜드의 본질을 찾는 거는 이름에서부터 또는 특성에서부터 그 브랜드가 주려는 정신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어프로치를 하거든요. 하나의 상품이나 브랜드가 나왔을 때 이 상품이 어디로 갈 건지, 방향이 뭔지, 왜 태어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비비고 브랜드도 한식에 대해서만 하루 동안 워크숍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먹습니까? 한식의 의미는 뭡니까? 한식이 왜 우리에게 사랑받습니까? 언제 먹습니까? 비가 올 때 드십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의미 있나 싶은 걸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뚜렷해지고 뾰족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브랜드가 말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유하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본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시 입사했을 때가 90년대 중반인데요. 그때는 영업에서 한 1년 정도 실제로 필드에서 영업을 좀 해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품기획실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기획실에 와서 처음 맡은 제품이 커피 슈가예요. 지금 생각하면 와 저런 상품 기획을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 기억하시면 호텔에서 그 설탕이랑 프림이랑 이렇게 먹던 커피에 이렇게 길다란 백설 슈가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상품의 디자인 컨셉도 좀 잡아보고 또 표현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설탕 마케팅, 설탕 상품화부터 시작했던 게 신입사원 때 제품입니다. 제품이 뭐 만들 때마다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실패 과정도 많은데요. 여러 제품들을 만들면서 제품에 몰입하는 순간들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행복한 콩 두부를 과장 때 진행을 했었는데 그 두부를 매장에 가서 이렇게 번들링 하잖아요. 두 개가 붙어 있게 상품 만들고 비닐에다 넣고 이런 작업을 열심히 하다가 영화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몰입을 했었는지 패키지가 매장에서 예쁘게 진열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좀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MD님이 계셨는데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이렇게 좀 번들링도 하고 패키징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원래 여기 왔던 목적은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였는데 그 지하에 있는 마트에서 그 작업을 하다가 깜빡 시간 놓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상품 기획자였지만 영화를 개봉하는 감독하고 같다고 생각했어요. 영화가 크랭크인 하면 감독이 이렇게 줄이 얼마나 서 있는지 본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런칭한 제품이 매장에 깔렸을 때 이렇게 좀 숨어서 몰래 보기도 하는데 그 바스켓에 어떤 상품 담아가는지, 내 제품이 있는 매대를 지나가는지, 또 정말 하나, 두 개 담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거든요.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그런 흥미로운 시간들이 많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 이렇게 맛있다면서요? 이거 어제 샀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암행어사처럼 등장해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전 누군지 모르니까 제품을 집어서 담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소비 패턴이나 이런 걸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가족 중심의 상품 계획이 좀 많았고요. 서너 명이 같이 사는 그런 식탁 구조에 맞는 음식들, 단량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고민됐던 거고 또 90년대에는 이제 마트 같은 게 생기면서 처음으로 대량 판매 같은 구조가 생겼거든요. 그게 지금하고 굉장히 다르고 또 당시에는 TV 광고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TV에 나오면 히트를 치는 지금 TV에 나온다고 히트를 칩니까? 어렵죠. 그래서 또 하나는 2030 세대가 이제 가치 소비,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메뉴가 다 달라요. 하다못해 우리가 핸드폰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핸드폰 보면 알고리즘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중심의 소비, 그리고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입사했을 때와 지금 굉장히 다른 소비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구성은 이미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방식이 많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상품 계획이 훨씬 더 어렵기도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TV에서 히트치면 히트치는 온 국민이 9시 드라마를 다 같이 쳐다보던 그런 시대는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좁은 타겟이지만 그 타겟에 맞는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던지고 그 타겟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상품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그룹이 이제 한식의 세계화라는 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올해도 준비를 했었고요. 해외에서 만두가 됐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근본적으로 식문화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딤섬이나 또 일본의 교자, 또 라비올리 이런 전 세계적인 상품들이 만두 피 그리고 속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랩푸드라고 해서 이제 싸먹는 형태의 음식이기 때문에 이미 친숙하다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었고 친숙한 메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소비자가 결핍을 느끼는 컨셉을 어떻게 뽑아낼 거냐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가 접목되면서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고기와 야채의 어울림이라든가 피가 좀 얇다든가 좀 건강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목되면서 기본적으로 해외 사람들이 먹고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만의 차별적인 요소를 입혔기 때문에 만두가 글로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한 것은 당시에는 이제 중국의 링링 만두라고 해서 그 피가 좀 두꺼운 중국 만두가 있었어요. 근데 비비고는 아까 얘기한 좀 건강한 이미지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실란트로, 고수라든가 아니면 치킨 이런 소재를 좀 바꿔서 현지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느낄 수 있는 만두로 포맷을 좀 변경을 시켰고요. 일단 잘 만든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소통이죠. 그러니까 소통의 관점에서는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 E&M에서 했던 케이콘,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콘서트하고 할 때 저희는 뒤에서 만두를 구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콘서트 뒤에서는 만두를 구웠다. 제 생각엔 지금도 아마 전 세계에 많은 후배들이 만두를 굽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노력,
고객에게 다가가려는 활동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 브랜드가 된 것이고요. 하루아침에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처음에는 이제 히스패닉 분들이 이제 많이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백인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 미국에서는 이제 1등 브랜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타겟의 저변이 확대되고 초기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한식이 세계화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한국의 음식들이 맛이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잘 보시면 매운맛도 매콤 달콤도 있고 매운데 혀에 앞이 맵고 뒤가 맵기도 하고 또 감칠맛 그 우마미라고 하는데 육수 같은 거 끓이면 아주 깊잖아요, 맛이. 그러니까 매콤한데 굉장히 좀 특색이 있는 매운맛이거든요. 이 맛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맛을 내면서 매력적이다. 두 번째는 컨텐츠죠. 요즘 뭐 캐대원이나 또 뭐 기생충의 짜파구리나 오징어 게임의 뽑기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만 해도 설탕이 조금 더 팔렸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그런 컨텐츠들이 좋은 상품을 만나면서 폭발적인 시너지가 난 거 아닌가. 그래서 좋은 상품과 특색 있는 메뉴에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이제 이야기가 붙으니까 결국은 좀 더 완성되고 K푸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브랜드의 매력은 K콘처럼 또는 K팝처럼 역동성이 있는 우리 민족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재밌네 이렇게 하고 보면 어느 날 보면 넷플릭스에서 막 1등하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드라마 자체도 소비자 심리를 굉장히 잘 파고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에너지에 상상력, 창의적이고 풍부한 것들이 만나니까 굉장히 시너지를 내면서 한국의 매력이 커지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시기에 좋은 상품이 나오면서 K푸드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들도 저는 노력을 괜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콘텐츠 속에서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봤는데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또는 뭐 소주를 한 잔 마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드라마 속에 이미 요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음식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됐고. 그런데 뭐 불닭볶음면이라든가 BHC나 BBQ 같은 경우도 글로벌 진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념치킨이나 매운 불닭면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봤던 것들이 또 옆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그 제품과 브랜드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이렇게 뭐 강남역이나 신사역 같은 데 가보면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놀랍고요. 그리고 뭐 전주나 경복궁 이런 데 가면은 한복 입고 막 사진 찍고 굉장히 많이 활보하고 계십니다. 가까운 올리브영 매장에 가보면요.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분들이 화장품을 고르고 있어요. 이미 K뷰티, K푸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출발한 한국이 만들어낸 많은 문화 요소가 세계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수 있다고 봤던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회사 안에서도 여러 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하거든요. 그 유럽에는 예를 들면 한국의 식문화가 얼마나 전파됐는지, 한식을 얼마나 아는지, 또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국가별로 전략을 짜고 그 나라에 맞는 한식에 얼마나 친숙한지에 대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인력을 좀 더 글로벌한 인재를 뽑는다든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인프라적으로 굉장히 설계를 잘하고 들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별로, 제품별로 매트릭스를 짜고 거기서 맞는 최적점을 찾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다른 브랜드보다는 성공의 확률이 높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시대 제일 재단에 상품이 많죠.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아이템이 많다라고 알고 있고 또 영업사원들이 팔아야 될 물건이 너무 많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회사인데요. 여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팔리는 기획 살아남는 브랜드라는 책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은 이미지를 만들고 비비고 브랜드 안에서도 특정한 상품은 이미지를 만들고 또 어떤 상품은 만두처럼 매출을 크게 만들어가는 상품이 있는 거고 또 어떤 브랜드는 매출은 작지만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포트폴리오 안에서 상품이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브랜딩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았나. 그 팔리는 기획이라는 책을 쓰면서 절반은 기획이다. 그리고 절반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기획력이 없는 상품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력이 없이 메시지만 계속 외쳐대면 소비자들은 그 내용을
알거든요. 특히 음식은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리는 기획의 핵심은 소비자의 결핍을 찾는 겁니다. 결핍을 찾고 그 안에서 뾰족하게 컨셉을 만들어내고 구상하는 능력, 이것이 저는 절반의 성공이고 나머지 절반은 고객에게 지속적인 체험과 경험을 쌓고 브랜딩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됐을 때 살아남는 브랜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서 이제 기획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냉동김밥이 굉장히 미국에서 반응이 좋잖아요. 근데 제품 자체가 뭐 가성비도 있고 맛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유념해서 본 것은 냉동김밥에 김이 들러붙을까봐 그 김과 사이사이에 홈에 오돌도돌한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이제 K푸드가 좀 더 기획력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려면 그 1%의 좀 디테일한 기획력이 필요하다. 그 소비자의 결핍을 찾고 문제를 정의하고 거기서 우리만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 좀 차별화된 컨셉으로 상품을 기획한다면 훨씬 더 K푸드로서의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떡볶이 같은 경우에도 떡볶이에 구멍을 뚫어서 소스가 잘 배이게 한다든지 떡볶이인데 오징어 튀김이 같이 들어있어서 식사가 된다든지 이런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익숙한 새로움인 것 같아요. 익숙한 카테고리에 들어갔지만 뭔가 새로운 이런 요소를 가졌을 때 성공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